부모님이 만 65세가 되셨는데도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계신다면,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지원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고 계신다면, 교통비와 통신비를 매달 꼬박꼬박 제값으로 내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런 손해는 한 번에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새는 돈이 1년이 되면 생활의 여유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정보 소개가 아니라 부모님 통장과 일상에 바로 연결되는 실전 정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만 65세를 기준으로 시작되는 핵심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고,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특히 놓치기 쉬운지까지 흐름대로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막 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계신 분들, 이미 훌쩍 넘기셨지만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대신 알아봐 드리고 싶은 분들까지 모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현금성 지원부터 교통, 통신, 의료, 문화생활까지 생활에 바로 체감되는 내용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은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 막내 아들처럼 하나하나 챙겨드리는 정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 혜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먼저 느끼시죠. 용어도 낯설고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헷갈리고 내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애매하고요.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 생활비를 줄여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외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실속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이런 정보는 흩어져 있어서 하나씩 찾다 보면 지치고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으면 더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 듣듯 편안한 톤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지 제도는 연도별 예산과 정책 조정, 그리고 지역별 운영 기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큰 흐름과 핵심 포인트를 잡으신 뒤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 마지막 확인 한 번이 진짜 혜택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구성은 아주 단순하게 갑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처럼 현금성으로 가장 먼저 체감되는 혜택. 두 번째는 지하철과 버스, 기차처럼 일상 이동비를 줄여주는 교통 혜택. 세 번째는 매달 고정비로 나아가는 통신요금 절약. 네 번째는 예방접종과 치과치료, 지역 의료 지원처럼 놓치면 아까운 의료비 혜택.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처럼 삶의 즐거움을 넓혀주는 문화생활 혜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중간중간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은지, 자녀가 대신 챙길 때 어디서 막히는지,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하는지도 같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은 꼭 한두 가지라도 메모해 두셨다가 바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집이 있는데 대상이 되나요? 신청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안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아직도 기초연금을 아주 어려운 분들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격이 될 수도 있는데 아예 확인조차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아깝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비를 받쳐주는 기본축이 될 수 있고, 신청 시기와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의 안정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에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월 최대 34만 9,36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 들어도 체감이 꽤 크죠.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장보기 비용 일부를 덜어줄 수 있고, 공과금이나 병원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다만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점은 모든 분이 무조건 최대 금액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 가구 형태, 다른 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얼마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집도 똑같을 거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남의 사례보다 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상 기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올해 만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 가운데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이 395만 2천 원까지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멈칫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뭐지? 내 월급이나 연금만 보면 되는 건가? 집이 있으면 끝나는 건가 하고요. 그런데 소득 인정액은 말 그대로 실제 소득만 단순하게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하고 공제 항목을 반영해 계산하는 구조라서 일반인이 혼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하시거나 국민연금 조금 받으니까 해당 안 되겠지라고 말씀하셔도 그걸 그대로 믿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계산 결과는 생각보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내가 대상이 아닐 것 같으면 아예 신청 자체를 미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히 가서 번거롭게 만들까봐 더 어려운 분들이 받아야 하는데 내가 가면 민망할까봐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면 당연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눈치 볼 일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권리입니다. 이 부분은 자녀분들이 꼭 말씀드려야 해요. 엄마, 아빠, 이건 부탁하거나 사정하는 게 아니라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받는 거야. 이렇게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의 문턱을 많이 낮춰줍니다. 실제로 신청 현장에 가보면 담당자분들이 어르신들 문의를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될지 모르겠어서 왔어요 라는 말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현재는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합산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조정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흔히 부부 감액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형평성 논의가 있었고 정부도 이 제도를 개선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건 개선 논의와 실제 제도 시행은 시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 신청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준에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그때 다시 반영되는 것이지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게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나중에 한가할 때 신청하지 뭐하고 미루다가 놓치는 대표적인 제도예요. 만 65세가 되는 달이 오면 바로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65번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6일이라면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생일 지나고 몇 달 뒤에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모님 세대는 이런 행정 절차를 특히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자녀분들이 달력에 표시해드리면 정말 좋습니다. 생일만 챙기지 마시고 신청 가능한 달도 같이 챙겨주세요. 생신 전에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부모님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신청하느냐? 이 부분은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아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신 분들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다만 부모님 세대는 온라인 인증 절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난다. 문자 인증을 눌렀더니 화면이 넘어가 버렸다. 이런 일이 너무 흔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온라인이 편한 분은 온라인으로 하되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으면 그냥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로 가시는 게 오히려 빠르다는 겁니다. 직접 가면 바로 질문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가 뭔지도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유용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 같은 방문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못 가니까 못 받겠다 하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면 그냥 기회를 놓쳐버리기 쉬워요.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부모님이나 장거리 이동이 힘드신 분들께는 이런 방문 지원 안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분들이 대신 전화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는 서류를 잘 아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니까요. 기초연금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도 몇 가지 더 짚어볼게요. 첫 번째 오해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전체 소득 인정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집이 있으면 끝이라는 생각인데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 방식과 공제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오해는 자녀 소득이 높으면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걱정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특히 걱정하시는데 본인과 배우자 중심으로 보는 제도, 구조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오해는 나는 아마 안 될 것 같으니 굳이 물어볼 필요 없다는 마음입니다. 복지에서 가장 손해보는 태도는 확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때는 일단 문의부터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녀분들께 현실적인 팁도 드릴게요. 부모님께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대답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했을 거야. 예전에 뭘 냈던 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받고 있어. 이렇게 섞여서 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질문을 나눠서 하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말고 기초연금은 따로 받고 계세요? 통장에 매달 얼마쯤 들어오는지 아세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처럼요. 부모님이 용어를 헷갈리실 수 있으니 질문을 생활 언어로 바꿔드리면 훨씬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통장 입금 내역이나 수급 관련 문자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이건 부모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정확히 챙겨드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파트에서 꼭 기억하실 건 5가지입니다. 금액 인상 소식만 듣고 끝내지 말고 내 상황 기준으로 확인할 것,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할 것,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말 것, 신청처가 여러 곳이 있으니 가장 편한 경로를 선택할 것,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면 방문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것. 이 5가지만 챙겨도 기초연금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길게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빠, 이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확인하는 게 먼저야.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생활비가 늘어나는 거야. 이 말이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교통수단 혜택입니다. 이 파트는 부모님들이 체감 만족도가 아주 높은 영역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통비는 한 번에 크게 나가는 돈은 아니어도 병원, 시장, 복지관, 자녀 집, 종교시설, 모임까지 오가면서 꾸준히 들어가는 반복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다가도 한 달 통원 치료가 시작되면 금방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교통 혜택은 지금 당장 이동이 많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필요해졌을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하니까요. 부모님 세대는 아직은 괜찮아 하고 미루시다가 막상 필요할 때 서두르느라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대중교통 할인과 관련해서 K패스나 모두의 카드처럼 일반적인 교통비 절감 수단을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만 65세 이상 기준의 어르신 혜택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즘 헷갈리는 지점이 생겼죠. 광역급행철도, 특히 GTX 같은 노선은 일반 지하철과 운영, 구조가 달라서 같은 방식으로 무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어르신 무료니까 이것도 그냥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다가 결제 금액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지하철과 광역급행철도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GTX-A 수소 더 동탄선을 이용할 때는 일반 성인 요금이 있고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일정 비율 할인 방식이 적용되는 사례가 안내됩니다. 이때 핵심은 세부 금액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무료와 할인의 기준이 다르다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설명드릴 때도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반 지하철은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GTX는 할인으로 될 수 있으니 탈 때 확인해야 해요 라고 한 줄로 알려드리면
훨씬 기억하시기 쉽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제도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한 문장이 더 실용적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교통 혜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역버스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기준과 범위가 정말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지역은 지하철 중심 혜택이 강하고 어떤 지역은 시내버스 무료 이용 확대가 중심이고 또 어떤 지역은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처럼 아주 강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부모님들이 대체로 텔레비전이나 지인 이야기로 정보를 들으시다 보니 다른 지역 정보를 자기 지역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자기 지역의 좋은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혜택은 전국 공통 정보만 외우기보다 내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일정 시점부터 7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패스 지원을 추진하는 방향을 밝힌 바 있고요. 울산시에서도 올해 2월부터 버스 무료 이용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처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20회까지 시내버스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고 강원도 원주시처럼 만 70세 이상에게 시내버스와 누리버스를 일정 횟수까지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경남 산청군, 경북 영양군, 충북 괴산군처럼 농어촌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는 지역 사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지역마다 너무 다르죠? 바로 그래서 주민센터 문의가 핵심입니다. 인터넷에서 기사 제목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거주지 기준으로 실제 시행 시기, 대상, 연령, 발급 카드 종류, 이용 횟수, 제한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분들이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버스 몇 번 타는데 그걸 왜 알아보냐 하시다가도 막상 혜택을 적용받으시면 만족도가 정말 큽니다. 특히 병원 통원이 잦아지거나 날씨가 더워지고 추워질 때는 걷기보다 버스 이동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체감이 더 커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부모님이 자주 가시는 동선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병원, 재래시장, 복지관, 경로당, 종교시설, 자녀집, 친구집 이 동선을 기준으로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계산해보면 어떤 혜택이 더 시급한지 금방 감이 옵니다. 복지 정보는 제도 이름을 먼저 외우는 것보다 생활 동선에 얹어서 보는 것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교통 파트에서는 기차 할인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차를 자주 이용하십니다. 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거나 큰 병원 진료 때문에 도시를 오가시거나 여행과 친지, 방문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만 65세 이상에게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평일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평일 기준 30% 할인 혜택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혜택의 좋은 점은 한 번 이동할 때 절약폭이 크다는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소액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한 번 예매할 때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체감이 큽니다. 특히 왕복이면 절약 효과가 더 커지죠. 예를 들어 평일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KTX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요금에서 30% 할인만 적용돼도 왕복 기준으로 꽤 큰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는 이 차이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식비와 약값, 선물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차를 자주 안 타신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끔 타더라도 한 번의 절약액이 커서 꼭 챙길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평일 조건, 적용 열차 종류, 좌석, 예매 시점, 다른 할인과의 중복 여부 등 세부 조건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를 예매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르신 할인 적용되나요? 라고 묻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앱 예매를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기차 할인은 앱을 못하면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한번 등록을 해두면 이후 이용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 방식이 바뀔 수 있으니 역 창구나 고객센터의 실제 이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핵심은 앱이 서툴러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기술 장벽 때문에 혜택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공공성격 서비스는 오프라인 창구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교통 혜택을 부모님께 설명드릴 때 제가 추천하는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지하철 무료, 버스 지역별 혜택, 기차 평일 할인 이렇게 세 줄로 나눠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동네는 주민센터에 물어봐야 제일 정확해라고 덧붙이시면 됩니다. 복잡한 정책 설명보다 이렇게 생활 언어로 정리하는 게 훨씬 기억에 남습니다. 또 자녀분들끼리도 역할을 나누시면 좋아요. 누군가는 주민센터 문의를 하고, 누군가는 기차 예매 할인 적용 방법을 알아보고, 누군가는 부모님 교통카드 발급 상태를 확인하는 식으로요. 가족 안에서 정보 역할이 나뉘면 부모님이 훨씬 편하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절약은 단순히 돈 아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동이 편해야 병원도 제때 가고 사람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하고 우울감도 덜어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집에만 계시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나가면 돈 든다, 교통이 번거롭다는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교통 혜택을 챙겨드리는 건 외출의 문턱을 낮춰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문화생활, 건강관리 혜택과도 다 연결돼요. 그러니 교통 파트는 사소하게 보지 마시고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신요금입니다. 요즘 부모님 세대도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사용량이 많아졌죠. 카카오톡으로 가족 소식도 받고, 병원 예약 문자도 받고, 영상도 보고, 사진도 주고받고, 은행 업무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신비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라는 점입니다. 한번 설정해두면 그냥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내가 적절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몇 년씩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녀가 예전에 개통해드린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경우 지금의 사용 패턴과 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을 이야기할 때 통신요금 점검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인 KT, SKT, LGU 플러스 모두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통신사마다 요금제 이름과 세부 구성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어르신 사용 패턴을 반영한 요금제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요금제는 통화와 문자 중심이고, 어떤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요금제는 비교적 저렴한 기본형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제일 저렴한 이름만 보고 바로 바꾸는 겁니다. 요금이 싼 건 좋지만 부모님이 실제로 유튜브를 자주 보시거나 영상통화를 많이 하시면 데이터가 금방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불편해지고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제를 고를 때는 가격만 보지 말고 사용 패턴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통신사의 시니어 요금제는 한 달 요금이 아주 낮게 보이는 대신 데이터 제공량이 적고 통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높은 요금제는 데이터가 넉넉해서 외출 중에도 영상 시청이나 지도 앱 사용이 편할 수 있죠.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와이파이만 쓰시고 전화 위주인 부모님이라면 저렴한 기본형이 잘 맞을 수 있고, 반대로 스마트폰으로 뉴스 영상과 건강정보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부모님이라면 데이터형 요금제가 오히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 통신비 절약의 출발점은 무조건 싼 요금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맞는 시니어 요금제입니다. 여기서 꼭 챙겨야 하는 두 번째 축이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통신비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비의 절반 수준 감면이 가능하되 월 감면 한도는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 반값이 되는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면 기초연금은 받으면서 통신비 감면은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각보다 흔해요. 부모님이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하시면 이미 자동 적용되고 있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현재 요금제에서 최대 감면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 혹은 복지 담당 창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령 부모님이 오지 기반 시니어 요금제를 쓰시고 한 달 요금이 45,000원 정도 되는 데이터 중심 상품을 이용하신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선택 약정 할인 같은 통신사 할인 제도를 먼저 적용하면 요금이 한번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이 가능한 경우 정해진 한도 안에서 추가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보였던 요금보다 실제 납부 금액이 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점검 없이 그대로 두면 부모님은 매달 정가에 가까운 금액을 내고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통신비를 꼭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만 정리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절약되니까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영역이에요. 자녀분들이 부모님 통신요금을 점검할 때는 너무 기술적인 용어부터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은 약정, 결합, 선택 약정, 데이터 쉐어링 같은 말을 들으면 금방 피곤해하실 수 있거든요. 대신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엄마, 아빠 지금 한 달에 핸드폰 요금 얼마 나와요? 전화 많이 쓰세요? 아니면 영상 많이 보세요? 집에서는 와이파이 쓰시죠? 기초연금 받으시면 통신비도 깎일 수 있다던데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생활 언어로 대화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부모님도 협조해 주시기 쉽습니다. 그리고 청구서를 보실 때는 세부 내역을 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총 납부액과 데이터 사용량 정도만 봐도 조정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통신요금제는 한 번 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신사 상품 구성은 계속 바뀌고 시니어 전용 요금제도 새로 나오거나 조건이 조정됩니다. 예전에 좋았던 요금제가 지금도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 요금제를 점검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쓰고 있는데 왜 또 바꾸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량에 맞지 않는 요금제로 오랫동안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더라도 번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요금제만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통신비는 매달 나가는 돈이라 작은 차이가 크게 누적됩니다. 이 파트는 귀찮음을 이기면 바로 결과가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이나 시니어 요금제를 쓰는 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아니라 내 사용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가끔 나는 그냥 보통 걸로 쓰면 되지 하시면서 불필요하게 비싼 요금제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검소함이 아니라 정보 부족 때문에 생기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맞춘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만 바뀌어도 부모님이 훨씬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비와 건강관리 혜택입니다. 저는 이 파트를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비는 갑자기 크게 나갈 수 있고 건강 상태가 삶의 질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지원 제도는 미리 확인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실제 상황이 닥치면 정신이 없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치과 혜택, 지역별 추가 지원,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파트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지키고 아플 때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입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폐렴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매년 접종 시기와 대상군 안내가 나오고 폐렴 예방접종도 생애 한 번 지원처럼 기준이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 세대는 나는 감기 잘 안 걸려 하고 예방접종을 미루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고령층에서는 독감이 단순히 며칠 앓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크게 아프면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병원비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일상을 지키는 기본 장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부모님이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보건소까지 가기 힘들다. 줄 서는 거 싫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되나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확인해 드리면 됩니다. 실제로 국가지정 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동네 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보건소만 고집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많아요. 다만 운영 시기, 백신 보유 여부, 대상 기준 확인은 필요하므로 병원에 전화 한 통만 해도 됩니다. 부모님께는 보건소 아니어도 동네 병원에서 되는 곳 많대요. 제가 먼저 전화해 볼게요라고 말씀드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십니다. 정보는 결국 불안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다음은 치과 혜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과 치료를 제일 미루고 싶어 하세요. 비용이 크고 치료 과정이 힘들고 여러 번 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해서 불편해도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본인 부담이 치료비의 일부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당 비용이 100만 원이 넘는 치료를 정가 기준으로 생각하면 망설이실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이 3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물론 병원별 비용, 재료 선택, 추가 치료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틀니 역시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틀니는 단순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제작한 틀니를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불편해도 참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틀니가 헐겁거나 맞지 않아도 미루다가 잇몸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치아 문제는 영양 섭취와 직결되고 발음, 사회생활 자신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치과 혜택은 단순히 돈 절약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함께 지키는 혜택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의료비 지원에서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은 지자체별 추가 지원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백내장 수술비 지원처럼 지역별로 운영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소득 기준이 있고 어떤 지역은 나이 기준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를 듣고 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거주지 기준으로 주민센터나 보건소, 복지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뒤늦게 아쉬워하시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미 진료나 수술을 마친 뒤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일정이 잡히기 전에 혹은 큰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너무 아까워져요. 실제 생활에서는 부모님이 병원 이야기만 꺼내도 자녀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죠. 빨리 좋은 병원 찾고 예약 잡고 검사 일정 맞추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녀가 한 가지를 더 챙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 수술이나 치료에 우리 지역 지원 있는지 내가 먼저 확인해 볼게. 이 한마디예요. 부모님은 몸 상태 걱정도 크고 행정적인 확인은 더 어렵게 느끼시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문의해주면 훨씬 안정감을 느끼십니다. 지원이 있으면 비용 계획을 세우기 좋고 지원이 없더라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정보는 치료의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료 과정을 덜 불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의료비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아프고 나서 쓰는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기 전에 관리해서 큰 지출 자체를 늦추거나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 강좌 무료 제공 계획은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등에서 어르신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들이 운동해야지는 알고 계셔도 혼자서는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가까운 장소에서 또래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부모님께 운동을 권할 때도 방법이 중요해요. 산책하세요, 운동하세요라고만 하면 부담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스트레칭 한다는데 한번 가볼래요? 관절에 무리 덜 가는 운동 프로그램 있대요. 무료라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대요처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훨씬 반응이 좋아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관리만이 아니라 근력 유지, 관절 가동성, 낙상 예방, 우울감 완화, 수면 개선까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결국 병원에 덜 가게 되는 것도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셨을 때 의료 지원만 묻지 마시고 어르신 체육 프로그램도 같이 물어보세요. 어르신 맞춤 운동 강조했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의료비 파트에서 부모님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픈 걸 참는 게 절약이 아닙니다. 제때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는 것이 진짜 절약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녀 부담을 덜어주려고 혼인 치료를 미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미룸이 더 큰 수술과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일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은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만 대화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제때 치료할 수 있을까를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 관점의 차이가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파트로 가겠습니다. 5번째는 문화생활 혜택입니다. 복지라고 하면 돈이나 의료 쪽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저는 문화생활 혜택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걸 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야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하루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줄어들기 쉬워서 문화생활이 고립감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절약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잘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실속 있는 혜택부터 말씀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면 고궁, 종묘, 왕릉, 국공립박물관 등에서 무료 입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긴 아는데 잘 안 가게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까워요. 무료 입장 자체가 혜택이기도 하지만 이런 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습관은 건강과 기분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걸으면서 바람을 쐬고 전시를 보며 생각이 환기되고 집에만 있을 때보다 하루의 리듬이 생기거든요. 부모님께 언젠가 가자보다 이번 주 평일 오전에 한번 다녀오자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해 보세요. 날짜와 시간을 정해드리면 실제로 움직이시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료 입장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유료 전시에서도 시니어 할인 폭이 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처럼 원래 관람료가 부담될 수 있는 전시도 만 65세 이상 할인 적용으로 가격이 크게 낮아지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건 무료 아니면 안 간다는 생각으로는 놓치기 쉽습니다. 사실 문화생활은 적정한 비용으로 좋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시니어 할인을 활용하면 보고 싶었던 전시를 부담을 줄여서 즐길 수 있고 그 경험이 부모님 일상에 큰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역사, 미술, 사진, 공예, 전통문화에 관심 있으신 부모님이라면 이런 전시 소식과 할인 정보를 같이 챙겨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수 있어요. 영화관 할인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영화관에서는 만 65세 이상 본인에게 시니어 할인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 영화나 일부 특별관을 보다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GV에서는 신분증 제시를 통해 일반 영화는 일정한 시니어 요금으로 3D 영화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 세대는 영화관이 젊은 사람들 공간이라고 느끼셔서 멀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평일 낮 시간대에 가보시면 의외로 편안하고 할인도 받아서 만족도가 높아요. 특히 자녀나 손주와 함께 한 편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문화생활 혜택은 돈을 아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더 가치가 있어요. 공연장 할인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위전당이나 국립극장 같은 공연장에서는 공연별로 시니어 할인 비율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극, 국악, 클래식, 무용 같은 공연을 부담을 줄여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작품과 기획사, 공연장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매 전에 확인이 필요하지만 부모님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시면 아예 공연은 비싸서 못 가라고 단정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한 번만 찾아봐 드려도 부모님이 새로운 즐거움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 관람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준비하고 나가고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을 줍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진 부모님께는 이런 경험이 마음의 기운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문화생활 혜택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혜택을 받는 것보다 내가 그걸 누려도 되나라는 마음의 허들을 더 크게 느끼실 때가 있어요. 무료 입장이나 할인 혜택이 있어도 괜히 눈치 보이고 귀찮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기 민망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들은 어르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마땅히 누리셔도 되는 권리예요. 자녀분들이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려 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특별히 봐달라는 게 아니라 대상자 혜택이야. 엄마 아빠도 당당하게 누리면 돼. 이 말이 부모님을 밖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은 단독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 혜택과 연결되고 통신비 절약으로 생긴 여유와 연결되고 건강관리로 외출 체력이 유지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복지 혜택을 따로따로 보면 조각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서로 이어져 하나의 삶의 질을 만듭니다. 기초연금으로 기본 현금 흐름이 생기고 교통비가 줄어 외출이 쉬워지고 통신비가 정리되어 고정비 부담이 낮아지고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 리스크가 줄고 문화생활 혜택으로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복지 혜택을 생활 속에서 연결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 흐름이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5가지 큰 축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두 번째 교통수단, 세 번째 통신요금, 네 번째 의료비와 건강관리, 다섯 번째 문화생활 혜택. 원래는 각각 따로 검색하면 머리가 아픈 정보들인데 이렇게 흐름으로 묶어 놓으면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가볍게 하고 건강을 지키고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드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지 혜택을 어려운 제도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생활 정보라고 생각해요. 이 관점으로 보면 복지가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현실적인 실행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많아서 좋은 건 알겠는데 뭘 먼저 해야 하지 싶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부터 정하시면 됩니다. 만 65세를 앞두고 계신다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 시기를 먼저 달력에 표시하세요. 이미 만 65세를 넘기셨다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이 찾으시면 교통 혜택과 의료비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매달 통신비가 부담되면 시니어, 요금제와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을 점검하세요. 외출이 줄고 기분이 가라앉아 보이시는 부모님이라면 문화시설 무료 입장이나 영화관 할인부터 가볍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순서만 잘 잡아도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만 65세가 아니신 분들도 지금부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복지 혜택은 막상 시점이 오면 생각보다 정신이 없고 서류나 절차 확인이 귀찮아서 미루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처럼 신청 시기가 중요한 제도는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부모님과 미리 이야기를 나눠두면 나중에 왜 이제 와서 이걸 하자고 하니 같은 저항도 줄어들고요. 복지는 준비하는 정보가 훨씬 편합니다. 급해진 뒤에 찾는 정보는 놓칠 가능성이 커요. 자녀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바로 부모님 생년월일 기준으로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이미 만 65세를 훌쩍 넘기셨는데 아직도 혜택을 많이 못 챙기고 계시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이 나이에 이제 뭘 또 하냐 하시지만 복지 혜택은 나중에 알수록 더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예방접종과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도 좋고 지금 외출이 가능할 때 교통과 문화 혜택을 챙겨두는 것도 좋고 지금 고정비가 부담될 때 통신요금 점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확인하고 이번 주에 한 가지 신청하고 다음 주에 한 가지 문의하는 식으로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자녀분들께는 특히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복지 혜택을 챙겨드리는 일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당신 삶을 내가 같이 돌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도움받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막상 자녀가 내가 알아봤는데 이거 받을 수 있대요 하고 구체적으로 가져오면 마음이 놓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내용 중 하나만 골라서 부모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엄마, 아빠, 기초연금은 신청하셨어요?
병원 가시기 전에 지역 지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핸드폰 요금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볼래요? 이런 질문이 관계도 지키고 생활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 오늘 영상에는 분량 때문에 지역별 세부 기준이나 최신 변동 사항을 모두 다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버스 무료 이용 범위, 지자체 의료비 지원, 체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와 시기, 문화시설 개별 할인 조건은 지역과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거주 지역과 궁금한 항목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지역별로 나눠서 더 자세히 정리해드리거나 확인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서울, 인천, 경기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한번 정리하고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처럼 나눠서 교통 혜택과 의료 지원 비교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통신 요금은 부모님 사용 패턴별로 어떤 요금제가 맞는지 실전 예시 위주로 다시 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이 다음 콘텐츠 방향을 정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문장으로 묶어드릴게요. 만 65세는 단순히 나이가 한 살 더해지는 기준선이 아니라 생활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기초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확인하고 교통 혜택으로 이동의 문턱을 낮추고 통신요금 점검으로 고정비를 정리하고 의료비 지원과 예방으로 건강 리스크를 줄이고 문화생활 혜택으로 하루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 이 모든 혜택은 거창한 복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오늘을 조금 더 편하게, 내일을 조금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아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이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마지막 습관은 이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든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르신 혜택으로 적용되는 게 있나요? 주민센터에서, 병원에서, 통신사에서, 기차역에서, 문화시설에서 이 한마디를 먼저 꺼내는 습관만 들여도 생각보다 많은 문이 열립니다. 복지 혜택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생활의 지혜입니다. 부모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모르면 손해고 물어보면 길이 열린다. 오늘 영상이 그 첫 질문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생활 밀착형 복지 정보는 필요한 분들께 닿는 게 가장 중요해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아빠도 꼭 알아야겠다 싶은 내용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저장해 두셨다가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영상 하나가 부모님의 한 달 생활비를 줄여드릴 수 있고 미루던 치료를 제때 받게 만들 수 있고 집에만 계시던 부모님을 바깥으로 한 걸음 나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가 정보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제때 챙기고 당당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막내딸 마음으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지역과 궁금한 점 꼭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촘촘하고 따뜻하게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오늘 영상은 끝났지만 실천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 하나만 정하고 마무리해보세요. 부모님 생일달을 확인해서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메모하셔도 좋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지역 버스 혜택을 물어보셔도 좋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시니어 요금제와 복지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병원 예약이 잡혀있다면 수술 전에 지자체 지원 여부부터 물어보시고요. 문화생활이 뜸하셨다면 이번 주 평일에 가까운 박물관이나 고궁 방문 계획을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복지는 아는 곳에서 끝나면 정보이고 움직이는 순간부터 혜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걸음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같은 흐름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유튜브 대본에서 바로 읽어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금 더 촘촘하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분량이 길면 중간에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정보는 충분히 설명해야 부모님께 전달할 때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각 파트별로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 자녀가 실제로 마주치는 상황,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까지 더 얹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듣듯 편하게 들어주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꼭 한 가지씩 체크해주세요. 우리 집에 해당되나? 이건 바로 물어봐야겠다. 이건 엄마 아빠께 꼭 말씀드려야겠다 하고요.
그렇게 들으시면 이 긴 영상이 훨씬 실전 정보로 남습니다. 다시 첫 번째 기초연금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는 걸 불편해하시기도 하고, 특히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하면 괜히 본인이 도움받는 처지처럼 느끼셔서 더 조심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기초연금 이야기를 꺼낼 때도 말투가 중요해요. 이거 받을 수 있대요. 빨리 신청하세요 보다 엄마, 아빠 세대 위에서 나온 제도니까 자격되는지 확인만 한번 해보자라고 접근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이십니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신청이라는 말부터 꺼내면 부담스럽지만 확인하자는 말은 훨씬 편하게 느끼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순서는 확인이 먼저 맞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보고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그 다음 신청으로 가는 거니까요. 또 부모님께서 나는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죠. 이럴 때 반박하듯 이야기하면 오히려 대화가 막힐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 기준은 예전이랑 다를 수 있고 계산 방식이 단순하지 않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생활비 보탬이 되니까 한번 물어보자라고 말씀해 보세요. 부모님이 체면을 지키면서도 움직이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방식입니다. 복지 정보 전달은 사실 정보 자체보다 말의 온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렇지만 놓치지 않게,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관련해서는 자녀분들이 일정 관리까지 도와드리면 좋습니다. 부모님은 생일은 챙기셔도 행정신청 가능 시기를 따로 기억해 두는 경우가 드물어요. 달력에 표시해드리거나 휴대폰 일정 알림으로 넣어두면 정말 좋습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확인하기 이렇게 간단히요. 그리고 가능하면 부모님과 같이 주민센터에 가는 날을 잡아보세요. 혼자 가시면 괜히 긴장하셔서 물어볼 걸 못 물어보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들어주면 담당자 설명을 더 정확히 기억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자녀가 대신 다 해주는 것보다 같이 가서 절차를 이해해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교통수단 혜택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부모님들은 나는 집 근처만 다녀서 교통비 얼마 안 나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원 치료가 시작되거나 계절이 바뀌어 도보 이동이 어려워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대중교통 의존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그때서야 왜 진작 안 알아봤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통 혜택은 많이 탈 때 챙기는 게 아니라 적게 탈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역버스 정책은 카드 발급이나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당장 급할 때 하려면 더 번거롭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미리 만들어 두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과 GTX 차이를 부모님께 설명할 때는 교통수단 이름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같은 철도처럼 보여도 요금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원칙만 알려드리셔도 충분합니다. 부모님은 세부 규정을 외우는 것보다 탈 때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추천드려요. 지하철은 어르신 혜택이 잘 되어 있는데 급행 노선은 할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창구나 앱에서 확인하고 타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자녀가 같이 이동할 때 한번 보여드리면 더 빨리 익히십니다. 복지 혜택은 글로 읽는 것보다 실제 이용 경험이 기억에 훨씬 오래 남아요. 지역버스 혜택은 정말 꼭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시와 군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연령 기준, 무료 횟수, 적용 노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들은 정보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동네도 한다던데라는 말은 절반만 믿으셔야 해요. 정확한 건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대신 문의해 보실 때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혜택이 있는지, 무료인지 할인인지, 월 이용 횟수 제한이 있는지, 카드 발급이 필요한지, 언제부터 시행인지 이렇게 5가지를 물어보시면 대부분 핵심 정보가 정리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 틀만 있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차 할인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이 앱 못해서 못해라고 하실 때 제일 먼저 안심시켜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앱 안에도 방법이 있어요. 여기 가서 물어보면 돼요 라고요. 부모님이 디지털 때문에 주눅들면 혜택 자체를 포기해 버리시거든요. 요즘은 자녀가 예매를 대신 도와드리는 경우도 많으니 그때 할인 적용 여부를
꼭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신분증 챙기는 습관도 같이 말씀드려 주세요. 어르신 할인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출할 때 신분증을 꼭 놓고 다니시는 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혜택 이용률을 확 올려줍니다. 세 번째 통신요금 파트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휴대폰 요금은 자녀가 막연히 한 2, 3만 원 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판매점에서 권한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가 붙어 있거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 유지하고 계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통신요금 점검을 하면 요금제 이름보다 먼저 실제 청구 금액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얼마를 내고 계신지부터 알아야 조정 필요성을 체감하거든요. 부모님도 숫자로 보시면 어머, 내가 이렇게 냈어 하고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데이터 사용량을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데이터 안 써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유튜브와 카카오톡 영상 때문에 꽤 쓰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많이 쓰는 것 같아라고 하시지만 거의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쓰셔서 실제 데이터 사용량은 적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나 통신사 앱에서 최근 사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자녀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건 바깥에서 쓰는 인터넷 양이야 라고 풀어 설명해 드리면 부모님도 금방 이해하십니다. 사용량을 알아야 시니어 요금제를 제대로 고를 수 있고 그래야 통신비 절약이 실제로 이뤄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체감 만족도가 큰데도 놓치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기초연금과 통신요금이 서로 다른 창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나 연금공단에서 처리하는 일, 통신요금은 통신사에서 처리하는 일이라고 따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봐야 혜택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기초연금 받으시면 핸드폰 요금도 깎일 수 있어요 라고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면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정말 하고 바로 관심을 가지시는 포인트예요. 복지 정보는 이렇게 서로 이어서 설명할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통신요금 점검은 제 자녀가 멀리 살아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로도 청구 금액을 물어볼 수 있고 부모님이 통화 연결을 어려워하시면 스피커폰으로 같이 고객센터 상담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까이 사는 형제 자매와 역할을 나눠서 한 명은 대리점 방문을 돕고 한 명은 복지 감면 조건을 확인하고 한 명은 실제 사용 패턴을 체크하는 식으로 분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이 조금만 움직이면 부모님은 매달 더 가벼운 부담으로 스마트폰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편하게 쓰셔야 자녀와 연락도 더 자주 되고 병원 예약과 공공 알림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통신비 절약은 결국 연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네 번째 의료비와 건강관리 파트는 부모님 마음을 다독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아프다는 말을 자녀에게 덜 하려고 하시고 치료비 부담을 숨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먼저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라고 물으면 괜찮아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일이 많죠. 이럴 때는 증상 질문만 하지 말고 예방접종이나 검진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해 보세요. 독감 접종하셨어요? 폐렴 접종은 받으셨어요? 치과 검진은 언제 가셨어요?처럼요. 이런 질문은 부모님이 부담 없이 대답하시기 쉽고 대화가 열리면 그 안에서 실제로 미루고 있는 치료나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정보 전달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열리는 순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리 혜택을 말씀드릴 때는 단순히 돈 얘기만 하지 말고 씹는 힘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부모님은 치과를 미루실 때 보통 참을 만해라고 하시는데 참는 동안 식사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딱한 걸 못 드시니 단백질 섭취가 줄고 결국 체력과 근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 혜택은 단순히 치아 예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식사와 영양, 전신 건강을 지키는 문제라고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치과 치료는 돈 쓰는 게 아니라 잘 드시게 만들어서 병원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모님이 훨씬 납득하시기 쉽습니다. 지자체 의료비 지원은 정말 정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라서 저는 가능하면 부모님이 병원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우리 동네 지원 먼저 확인해 볼까를 자동 반응처럼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릎,
눈, 예방접종처럼 키워드만 들어도 해당 지자체에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찾아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경우에 지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확인 비용은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확인하지 않았을 때의 아쉬움은 훨씬 큽니다. 특히 이미 치료가 끝난 뒤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은 부모님이 나중에 들으시면 마음이 많이 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미리 확인은 의료비 혜택의 핵심 원칙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맞춤형 스포츠 강좌 이야기를 하면서는 부모님 성향을 잘 살피시면 좋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시고 어떤 부모님은 오히려 함께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어떤 분은 무릎이 안 좋아 걷기 위주가 좋고 어떤 분은 허리가 불편해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찾을 때 무료니까 아무거나보다 우리 부모님이 지속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 혜택은 시작보다 지속이 더 중요하니까요. 한 달 반짝 나갔다가 끝나는 것보다 강도는 약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상담사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보시니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상담받아 보세요. 5번째 문화생활 파트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부모님이 문화생활을 안 하시는 이유는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구랑 가지? 가서 뭐 하지? 내가 이런 데 가도 되나? 어디서 표를 끊지 같은 막연한 장벽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혜택을 알려드릴 때는 가격 정보만 던지기보다 이용 장면까지 같이 그려드리면 좋습니다. 고궁은 평일 오전에 가면 한산해서 걷기 좋아요. 박물관은 무료 관람도 많고 카페도 있어서 쉬다 오기 좋아요. 영화관은 평일 낮 시니어 할인으로 부담 적어요. 같은 식으로요. 부모님이 머릿속에 장면을 그릴 수 있어야 실제로 움직이십니다. 복지 정보는 숫자보다 상상 가능한 하루를 만들어줄 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혜택을 손주와 연결하면 부모님 반응이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인 있으니까 손주랑 영화 보러 가자. 고궁 무료 입장 되니까 가족 나들이 가자 이렇게요. 부모님은 본인을 위해서는 미루셔도 가족과 함께라면 기꺼이 나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외출이 쌓이면 부모님도 나 혼자서도 한번 가볼까 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생활 혜택은 단순히 취미 지원이 아니라 관계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고립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문화시설과 공연장, 할인은 기관마다 조건이 달라서 예매 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인터넷 확인이 어려우시면 자녀가 대신 보고 알려드리면 좋고요. 몇 퍼센트 할인인지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만 가능한지, 현장 구매만 가능한지, 신분증이 필요한지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이 현장에 갔는데 조건이 달라서 당황하면 다음부터는 아예 안 가시려고 할 수 있거든요. 작은 확인이 좋은 경험을 만듭니다. 결국 복지 혜택은 잘 알려주는 사람보다 불편 없이 쓰게 도와주는 사람이 더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혜택 목록을 읊는 영상이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실제로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큰 틀을 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기초연금으로 현금성 지원의 기본을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지하철과 버스, 기차 혜택으로 이동비를 줄이는 것. 세 번째는 시니어 요금제와 기초연금 연계 감면으로 통신비를 정리하는 것. 네 번째는 예방접종과 치과, 지자체, 의료 지원, 운동 프로그램으로 건강과 의료비를 함께 관리하는 것. 다섯 번째는 무료 입장과 할인 혜택으로 문화생활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한 번에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전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엄마, 아빠, 복지는 어려운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사람이 챙기는 거예요. 모르면 놓치고 물어보면 길이 열려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이 주민센터 문턱을 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복지 혜택 챙겨드리는 건 거창한 효도가 아니라 일상을 덜 힘들게 만드는 구체적인 돌봄입니다. 병원비 몇만 원, 교통비 몇만 원, 통신비 몇만 원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나도 아직 누릴 게 많구나 하고 느끼시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는 꼭 여러분 상황을 남겨주세요. 부모님 거주 지역, 궁금한 혜택 항목, 신청하다 막힌 부분, 통신요금제, 고민, 병원 치료 앞두고 확인하고 싶은 지원 같은 것들요. 제가 댓글로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 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실전편으로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가 정보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필요한 혜택을 제때 챙기고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지내실 수 있는 날까지 엄빠 정보 독립시대가 막내딸 마음으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실속 있고 더 따뜻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구독은 저에게 작은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